안과 의사로 24년째 그리고 신촌 빗사랑과에서 21년째 대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평식입니다. 여기 안구 구조를 일단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근시가 있는 분들은 빛이 일로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망막에 정확히 맺혀지지 않고 앞에 맺혀지는 경우, 이제 근시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시력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빛이 정확하게 맺히지 못하고 뒤에 가서 맺히는 경우 원시라고 하는데요. 근시가 있거나 원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 다 교정이 필요한 경우고, 들어오는 빛이 방향에 따라서 맺히는 상이 달라지는 걸 난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난시가 있는 경우도 모두 교정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경을 끼든지 아니면 컨택 렌즈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부터 했던 라식 수술은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막에 절편을 만들어서 각막 절편을 제낀 다음에 거기다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성형을 하고 다시 덮는 게 라식 수술이고요. 장점은 통증이 별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시력 회복이 좀 빠르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약할 수 있고, 각막이 너무 얇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섹은 각막 상피만 벗겨내고, 뭐 알코올이나 기구나 아니면 뭐 브러쉬나 아니면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상피만 벗겨내고 각막 실질 부분을 드러낸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성형을 하고 각막 상피가 저절로 아물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장점은 가장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는 거고요.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덜 생기고 외부 충격에도 훨씬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인데, 단점은 통증이 있다는 거죠. 통증이 좀 있고 시력 회복이 좀 늦다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시력 회복도 전에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라식은 라식의 약간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막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에 femtosecan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각막의 렌즈 모양을 깎아낸 다음에 그 렌즈 모양으로 된 각막 실질 부분을 끄집어내서 시력 교정하는 수술인데, 장점은 일단은 라식이랑 비슷하게 통증이 별로 없고 시력 회복이 빠르고 건조증이 일반 라식보다는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장비를 쓰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데, 요즘 많이들 하고 있고 뭐 결과도 괜찮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술은 라식이나 라섹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많이 하는데, 눈 속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렌즈를 집어넣는 건데, 구조를 보면 이 부분에 홍채가 있고 눈 속에 렌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렌즈를 넣는 방법이 이제 렌즈 삽입술이죠. 렌즈 삽입술의 장점은 굉장히 그 높은 고도 근시에도 수술이 가능하고 뭐 시력 회복도 빠른 편이고 그렇긴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많이 좀 비싸고 눈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는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저는 라섹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라섹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했던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과도 안정적이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섹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저희는 안티드라잉 라섹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즘은 시력도 무조건 잘 나와야 되겠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컨디션도 좋게 만들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섹이 아니라 안티드라잉 라섹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일단 수술 전에 어떤 수술 방법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식보다는 라섹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건조증이 덜 할 수 있으니까 라섹을 추천해 드리고요. 어떤 장비로 수술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각막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리면서 건조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관리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 그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건조증을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게,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세 가지를 시스테믹하게 만든 게 안티드라잉 라섹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주사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약 넣는 방법, 자는 동안에 비비지 않는 거, 자외선 당분간 좀 차단하고 자외선 피하는 거, 이런 것들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 따라하면 웬만하면 뭐 별 문제 없이 빨리 잘 아물 수 있으니까 잘 따라 주시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어요. 뭐 어떤 수술이든지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라섹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각막 혼탁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렉시머 레이저들이 워낙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전같이 혼탁이 잘 생기지 않아요. 혼탁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는 표면이 규칙적이지 않고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레이저들이 워낙 빔도 작아지고 퀄리티가 좋아져서 요즘은 혼탁은 거의 잘 안 생기는데, 그래도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토마이신을 검적하는 걸 꼭 추천해서 거의 생기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증인데, 통증은 요즘은 이제 무통라섹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수술하면 한두 명 정도만 좀 아파하고 나머지는 거의 아프지 않고 그냥 잘 회복되는, 요즘은 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단 나이가 좀 많고 뭐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겠죠.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경 끼는 게 불편하지 않고 렌즈 끼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술이거든요. 빌 게이츠도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 외모상 안경 끼는 게 더 좋다든지 그러면 뭐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빌 게이츠 마음이죠 뭐. 빌 게이츠인데 여기가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안과 선생님들도 내가 수술을 좀 해드렸는데, 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고 오기 때문에 라섹 수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른 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는 제가 라섹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각막을 제일 두껍게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눈의 구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후에도 뭐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다른 수술보다는 좀 적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라섹으로 해줬거든요. 라섹 수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애들도 라섹으로 수술을 해줬겠죠. 오늘 두 번째 영상이라서 아직은 뭐 좀 서투르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쉽게 재밌게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얻어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뭐 다른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